유튜브 영상에서 실매매를 직접 보여주는 이 인물은 바이낸스 리더보드 인증과 실제 활동 내역으로 가상인물이 아닌 실존 인물로 확인된 코인계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플라이트 F입니다. 그는 DC인사이드 차트 갤러리에서 수년간 활동하며 실전에서 살아남기 위한 매매 전략을 직접 연구하고 공유하면서 많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수십 번의 청산을 겪은 끝에 마지막으로 50만원을 입금해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실현했고 바이낸스 리더보드 상위권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차트 플라이트 F에는 실제 매매 영상과 포지션을 진입하고 종료하는 이유 등을 설명한 영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시장 졸업과 함께 DC인사이드에 남긴 3년 6개월 최종 정산 졸업, 이 글은 지금도 많은 트레이더들이 교과서처럼 참고하는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는 차트 시장을 떠나 리듬게임 스트리머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플라이트 F님이 직접 언급한 트레이딩 원칙과 자주 사용했던 RSI 이동평균선 매매법, 그리고 이를 개선한 보조지표까지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플라이트 F님의 매매는 RSI와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단타 매매입니다. 포지션을 오래 들고 가는 스윙 매매 스타일은 본인과 맞지 않아서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매매는 진입하면 최대 하루를 넘기지 않고 1시간에서 2시간 안에 끝나는 단타 위주로 진행됩니다. 추세 매매를 선호하는 편이고 추세에 맞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7로 설정하고 역추세에서 진입하는 경우 비중을 3으로 낮추거나 배율을 줄여서 진입합니다. 추세를 확인할 때는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세가 명확하게 만들어진 다음 그 안에서 눌림이나 되돌림 반등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매매 원칙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파악하고 캔들이 이평선 근처로 다가올 때 진입 타이밍을 봅니다. RSI를 활용한 매매를 메인으로 사용하며 과매수, 과매도 구간으로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고 상승, 하락 다이버전스를 통해 진입 또는 익절 타이밍을 잡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차트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입은 3분할로 나눠서 들어가고 익절은 2분할로 나눠서 정리해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분할 진입한 포지션을 기준으로 선물은 마이너스 30%에서 거의 정리하고 현물은 마이너스 20%에서 손절합니다. 포지션의 절반만 익절하고 나머지를 본전 로스에 설정하는 전략인 단익 본전 로스 매매는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전략을 쓰는 이유가 진입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인데 실제 경험상으로는 진입한 포지션에 70에서 80% 이상 익절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쪽이 훨씬 수익률이 높았다고 말합니다. 포지션을 익절하고 바로 반대 방향으로 진입하는 스위칭 매매는 피하는 편입니다. 예외적으로 스위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비중과 배율을 줄여서 진입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선물 매매에서 숏 포지션을 아예 안 보거나 진입 자체를 못한다면 매매 전략의 절반만 사용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숏 포지션 진입에 익숙하지 않다면 차트를 뒤집어서 보는 연습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I로 차트를 뒤집어서 볼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 진입이 어렵다면 RSI 지표에서 하락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졌을 때 타점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인 패턴은 책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 실전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프랙탈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프랙탈은 유사한 구조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차트에서는 비슷한 구간의 움직임을 비교해서 반복되는 움직임이나 패턴을 찾아내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보조지표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지만 실전에서 가장 쓸만한 건 이동평균선과 RSI 그리고 거래량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RSI에서도 프랙탈 구조가 자주 나오는데 주로 다이버전스에 이런 패턴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복리 매매로는 꾸준히 돈을 벌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단순 복리가 아닌 챌린지식 복리 매매는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1000로 시작해서 $1500에서 $2000까지 수익을 내고
그 금액을 출금한 다음 다시 $1000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선물 수익은 은행 계좌에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시장에서 돈을 못 벌어본 사람은 없다.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자금 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따는 매매는 가능하더라도 쌓는 매매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차트와 지표는 죄가 없다. 모든 손실은 내 똥꼬집에서 나온다. 손실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태도, 판단, 습관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청산도 하나의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가장 고치기 어려운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본인도 전 재산을 날리고 부모님께 빌린 돈마저 다 잃고 마지막에 대출까지 받아 청산을 당한 뒤에 비로소 이 습관을 고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수중에 남은 돈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분노매매는 청산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청산당하느니 마이너스 70%에서 30%라도 시장가로 건지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든 다시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금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려있다가 평단으로 다시 오면 이유를 막론하고 포지션을 종료하거나 거의 대부분을 정리하는 약손절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큰 손절을 겪은 뒤에는 게임이나 영화를 보며 마음을 추스리고 다음날까지 매매를 쉬라고 조언합니다. 차트 분석을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급락이나 급등 같은 움직임을 외부 요인으로 해석하는 자세를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뉴스나 정치적 이벤트가 시장을 흔드는 경우는 분명 있지만 그걸 단순한 이유로 받아들이면 분석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주 공개되는 경제 캘린더 등을 통해 급등락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에서의 매매는 아예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손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단순한 원칙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플라이트 F님의 매매 전략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은 RSI가 어떤 지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SI는 1978년 웰스 와일더라는 분석가가 만든 지표로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용되는 대표적인 보조지표 중 하나입니다. RSI는 Relative Strength Index의 약자입니다. 직역하면 상대의 강도 지수라 부르며 말 그대로 현재 시장에서 매수세와 매도세 중 어느 쪽 힘이 더 강한지를 0에서 100 사이의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모멘텀이라고 부릅니다. 모멘텀은 쉽게 말해 가격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힘있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RSI 값은 시장의 과열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RSI는 화면에 보이는 수식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 상승과 평균 하락은 최근 14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제 상승과 하락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종가가 올랐다면 그만큼을 상승폭으로, 내렸다면 그만큼을 하락폭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구한 상승폭과 하락폭을 기준점 캔들에서 14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각각 합산한 뒤 14로 나누면 평균 상승과 평균 하락값이 만들어집니다. 이 값을 옆에 보이는 RS 값에 넣어서 계산하면 RSI 값이 계산됩니다. 간단히 말해 최근 14일 동안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를 비율로 정리한 값입니다. 상승이 많았다면 RSI는 50 이상으로, 하락이 많았다면 RSI는 50 이하로 계산됩니다. 지표를 추가하면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에서 상대 강도 지수를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설정 창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모스 탭으로 들어가서 RSI 이동평균선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표를 잘 보이도록 설정값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RSI 지표는 노란색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밴드 색상은 하얀색 실선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중심선은 주황색 불투명 100 실선으로 변경해 주고 하단 밴드는 동일하게 하얀색 실선으로 변경해 줍니다. 배경색은 꺼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지표를 확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RSI 지표는 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는 백분율 지표입니다. 값이 100에 가까울수록 강한 상승, 0에 가까울수록 강한 하락을 의미합니다. 기준선은 50선이고 중심선 역할을 합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상승 흐름, 아래에 있으면 하락 흐름으로 해석합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 영역, 30 이하면 과매도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과매수는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 과매도는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해석됩니다. RSI 지표의 가장 기본적인 매매법은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과매수, 과매도 구간에서 분할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RSI가 30 이하인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 위주로 분할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RSI가 70 이상인 과매수 구간에서는 매도 위주로 분할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매수, 과매도 돌파 진입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방식보다 보수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가격이 크게 하락해 RSI가 과매도인 30선 아래로 내려간 경우 30선을 상향 돌파할 때 매수에 진입합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크게 상승해 RSI가 과매수인 70선 위로 올라간 경우 70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에 진입합니다.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I는 시장 과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기준으로 진입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과매수 구간에서는 롱 진입을 보류하고 과매도 구간에서는 숏 진입을 보류하는 방식으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RSI의 중심선인 50선을 지지나 저항으로 해석해 리테스트 구간에서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테스트란 지지나 저항이었던 구간을 돌파한 뒤 다시 그 자리에 닿았을 때 해당 구간이 반대로 작용하며 진입 기회를 만들어주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50선을 강하게 상승 돌파한 뒤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중심선을 지지로 해석해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중심선을 지지받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선을 강하게 하락 돌파한 뒤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중심선을 저항으로 해석해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중심선을 저항받고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SI 지표도 캔들처럼 추세선을 그을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해 진입하는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정한 방향성이 나올 때 RSI 위나 아래에 추세선을 그려 진입 타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RSI가 저점을 높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RSI의 저점을 이어 상승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작도한 상승 추세에서 지지받으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RSI가 고점을 낮추며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RSI의 고점을 이어 하락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작도한 하락 추세에서 저항받으며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일 때 진입하는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는 가격과 RSI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급하게 움직일 경우 RSI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RSI가 14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표가 가격의 변화를 즉시 따라가지 못하고 한 박자 늦게 반영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격과 지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다이버전스라고 부릅니다. 한국어로는 괴리 현상이라고 하며 주로 추세의 반전 신호로 해석됩니다. 가격이 이전보다 저점을 낮추고 있지만 RSI는 이전보다 저점이 높아지는 경우 이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이전보다 고점을 높이고 있지만 RSI는 이전보다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 이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이후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가 한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트레이딩뷰 상단 탭에 캔들을 라인으로 변경하면
좀 더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캔들을 라인으로 변경하면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지만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종류에는 일반 다이버전스, 히든 다이버전스, 과장된 다이버전스가 있지만 처음에는 일반 다이버전스만 익혀서 활용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다이버전스는 과매수나 과매도 영역에서 나타날 때 신뢰도가 높고 캔들과의 거리는 8개에서 15개 이내일 때 가중치를 두시면 됩니다. 하나의 고점이나 저점이 아닌 2번 또는 3번에 걸쳐 다이버전스가 반복되는 더블 다이버전스, 트리플 다이버전스처럼 여러 번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반전 가능성이 더 강해지는 구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이버전스가 더블로 걸리고 나서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RSI 다이버전스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에 들어가 RSI 다이버전스 지표를 검색하고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해당 구간을 보시면 RSI 다이버전스가 더블로 걸리는 구간도 잘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트레이딩뷰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컨펌 조건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을 한 개씩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미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고 지표의 저점이 높아졌지만 아직 다이버전스 표시가 나오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지고 5개의 캔들 마감 뒤에 표시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의 저점은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다이버전스 표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버전스 매매는 짧은 손절로 승률 높게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어 많은 트레이더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신호가 자주 나오지 않아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표기되는 지표를 많이 사용하는데 민감도를 높이면 너무 불필요한 구간에서 다이버전스가 표시되고 민감도를 낮추면 중요한 구간에서 신호가 안 떠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구간에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나와도 무시하고 추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신호만 믿고 손절로스 없이 진입하면 크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지만 지표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지만 다이버전스를 무시하고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버전스는 매우 유용한 매매 전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플라이트 RSI는 기존 RSI 다이버전스 인디케이터를 보완해서 만든 지표입니다. 기존 인디케이터 지표는 불필요한 구간에서 너무 신호가 자주 나오거나 다이버전스 표시가 느리게 발생해 실제 매매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이트 RSI 지표는 조건부 필터링을 적용해 신호 발생 빈도를 줄이고 신뢰도 높은 구간에서만 다이버전스가 표시되도록 개선했습니다. 단순히 캔들과 RSI의 고점과 저점 기준으로 표시되는 게 아닌 가격과 RSI의 위치, RSI의 거리까지 종합적으로 계산해 더 정밀한 다이버전스 신호를 제공합니다. 기존 RSI 지표와 수식은 다르지만 외형적으로는 차이가 없고 색상만 다르게 표시됩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초록색 라인, 하락 다이버전스는 빨간색 라인으로 지표에 표시됩니다.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지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캔들의 위와 아래에 고릴라 아이콘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다이버전스는 캔들이 2개 이상 추세 방향으로 유지될 때 표시됩니다. 해당 구간을 확인해 보시면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질 수 있는 구간에서 2개의 캔들이 마감되고 고릴라 아이콘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구간에서도 2개의 캔들이 마감되고 고릴라 아이콘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 알람 기능을 추가해서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지면 PC나 휴대폰으로 바로 알람을 받을 수 있어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신호가 뜨면 확인 후에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표 비교를 위해 트레이딩뷰에서 제공되는 RSI 다이버전스 지표와 좋아요가 높은 상단에 위치한 RSI 다이버전스 지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를 제외하고 전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라색은 유저가 직접 만든 지표, 가운데 파란색은 트레이딩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RSI 다이버전스 지표, 맨 위는 제가 수정해서 만든 플라이트 RSI입니다.
다른 지표에서는 여러 구간에서 다이버전스 신호가 반복해서 표시되지만 플라이트 RSI에서는 딱 한 구간에서만 표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는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지고 추세 반전이 나온 자리는 표기된 두 곳 뿐입니다. 지표에 표시되는 다이버전스 신호를 보고 진입했다면 여러 번 진입하게 되고 표시한 두 곳을 제외하곤 손실이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플라이트 RSI 지표에서는 조건이 명확하게 갖춰진 구간에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입을 줄이고 더 정확한 타점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해당 구간에서도 완전한 추세 전환은 아니지만 다이버전스 표시 이후 2% 반등이 나와 단타 매매는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럼 리플레이 상에서 신호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고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아직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다이버전스 컨펌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고점이 높아지면서 플라이트 RSI에서는 다이버전스 표시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트 RSI가 가장 먼저 표시가 되고 그 이후 3개의 캔들이 마감된 다음에 트레이딩뷰에서 제공되는 지표에서도 표시가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불필요한 신호가 나온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 봤던 구간과는 다르게 플라이트 RSI 지표에도 신호가 여러 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 다이버전스 이후 강한 변동성이 나온 구간입니다. 즉 이번처럼 다이버전스 조건이 명확하게 갖춰진 구간에서는 플라이트 RSI 지표 역시 중요한 구간을 놓치지 않고 신호를 정확히 잡아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리플레이 상에서 신호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지표의 고점은 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지표에도 표시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 캔들이 마감되고 플라이트 RSI 지표에서 가장 먼저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저가 만든 지표에서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지표에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다음 구간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고 지표의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 조건이 갖춰진 구간입니다. 아직 다이버전스 컨펌이 나지 않은 상황으로 지표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캔들이 마감하고 플라이트 RSI 지표에는 표시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캔들이 3개 더 마감하고 트레이딩뷰에서 제공되는 지표에도 표시가 됐습니다. 다음 구간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간은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고 지표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다이버전스 컨펌이 나지 않아 지표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캔들 마감 후 플라이트 RSI에 표시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들 3개 마감 이후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하는 지표에도 표시가 나왔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고 지표의 저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다이버전스 컨펌이 나지 않아 지표에는 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캔들 마감 후 다이버전스 표시가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표에서는 이 구간에서 표시가 되지 않은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플라이트 RSI 지표를 사용하시면 실제 다이버전스 컨펌이 나올 확률이 높은 구간을 필터링해서 더 안전하고 정밀한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5분봉 기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일 때 진입하는 다이버전스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격과 지표가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에서 추세 반전을 예측하고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며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진입 기준이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 조건이 확인됐습니다. 지표 신호가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다이버전스 컨펌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진입 기준이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됐습니다. 지표에서 신호가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다이버전스 컨펌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며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진입 기준이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 조건이 확인됐습니다. 지표 신호가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다이버전스 컨펌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안전하게 다이버전스 매매를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며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진입 기준이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됐습니다. 저항이 나오는 구간에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수평선을 돌파하고 지지받은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수평선 돌파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입 기준이 나오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조건이 확인됐습니다. 가격의 저점으로 추세선을 그어줍니다.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고 저항받은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추세선 돌파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플라이트 F님은 RSI 지표와 이동평균선 조합으로 단타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합은 추세 파악과 진입 타점 확인에 효과적입니다. 이동평균선 지표를 추가하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 지표 탭에서 단순 이동평균선을 검색하고 지표에 추가해줍니다. SMA는 단순 이동평균선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평균을 이은 선입니다. 지표 설정 변경을 위해 추가한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해 주겠습니다. 인풋 탭에 들어가서 길이를 200일로 변경해 줍니다. 모습 탭에 들어가서 색상은 보기 편한 색상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보라색, 두께는 세 번째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캔들 아래에 위치한 상태를 정배열 상태라 부르며 이는 상승 추세가 강한 구간입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캔들 위에 있는 상태를 역배열 상태라 부르며 이는 하락 추세가 강한 구간입니다. 이동평균선에서 저항받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과 캔들의 거리를 이격도 또는 이격거리라고 부릅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과매수 또는 과매도 상태로 해석됩니다. 이때는 추세 방향으로의 신규 진입은 피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거리가 가까워지면 평균 가격에 접근한 상태로 해석됩니다. 이때는 추세 방향으로 신규 진입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이동평균선과 가까워진 구간에서 상승 추세에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이동평균선이 가격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가격은 평균에 가까워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이트 RSI 지표를 공유받으신 분들은 이동평균선도 하나의 코드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표를 추가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표를 더블 클릭해서 설정 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풋 탭에서 이동평균선 온오프를 클릭하시면 이동평균선을 껐다 켜실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종류는 단순 이동평균선, 지수 이동평균선, HMA 이동평균선이 제공됩니다. 길이도 본인이 원하는 길이로 변경해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색상은 단순히 정배열, 역배열 상태에서 바뀌는 것이 아닌 배열이 바뀌고 3개 이상의 캔들이 추세가 유지되어 변경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사용해 더 안전하게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파악하고 지지나 저항으로 작용하는 구간에서 진입하는 전략입니다. 이동평균선이 초록색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진입 기준이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확인됐습니다. 상승 추세 구간으로 하락 신호보다는 상승 신호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 조건이 확인됐습니다. 지표 신호가 나오고 이동평균선과도 거리가 가까운 구간으로 매수에 들어갑니다.
다이버전스 컨펌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빨간색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입니다. 진입 기준이 없어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졌지만 RSI의 저점은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확인됐습니다. 하락 추세의 구간으로 상승 신호보다는 하락 신호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가격의 고점은 높아졌지만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하락 다이버전스 조건이 확인됐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한 상황으로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이동평균선을 하락 돌파한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다이버전스 컨펌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플라이트 RSI 지표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라 코드로 제작된 지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다이버전스 알람 설정이 가능한 플라이트 RSI 지표와 차트 기본 개념을 정리한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플라이트 RSI를 입력해 주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작도와 지표를 활용한 실시간 차트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채널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 텔레그램 스레드에 공유해 드린 타점에서 이더리움은 10% 하락이 나왔습니다. 브리핑 참고하셔서 진입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눌림이 나왔을 때 현물을 진입하기 좋은 자리라고 공유해드렸는데 다시 10%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저도 진입한 신규 현물은 70% 익절한 상태입니다. 이후 전략은 텔레그램과 스레드에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를 공유받으신 분들은 코드 복사를 위해 공유받으신 코드를 컨트롤 C를 눌러 전체 복사해줍니다. 트레이딩뷰 하단 파인 에디터 클릭, 우측 최대화 버튼을 눌러 창을 넓혀줍니다. 기존 코드를 컨트롤 A, 딜리트로 삭제한 후 받은 코드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고 차트에 넣기를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 소개해드린 플라이트 RSI 지표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표 등록은 PC와 휴대폰 모두에서 가능하고 지표 등록과 PC, 휴대폰으로 알람 설정이 처음이신 분들도 영상 고정 댓글 고릴라 링크를 통해 1분 안에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분석, 짧은 설명, 글귀를 업로드할 수 있는 스레드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차트 고릴라 링크를 클릭하신 뒤 스레드 항목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운영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